안녕하십니까. 최진경 교수입니다. 청소년 활동은 12주차 1교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도 추워졌는데 코로나도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는 한 학기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인데요. 다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입니다. 학습 목차가 조금 긴데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 두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특징, 네 번째 인증제도의 추진체계, 다섯 번째 인증 신청 대상, 여섯 번째 인증제도의 추진 절차, 자, 일곱 번째 인증제 인증 기준, 여덟 번째 인증제 활동 유형, 아홉 번째 인증제 운영 현황까지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장 환경의 변화인데요. 미래 세대에 대한 역량 강화. 자, 미래 세대라는 것은 청소년을 얘기한 거죠.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여가 시간 확대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청소년의 삶의 질이 입시 이후의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 여가 시간 확대는 교육 환경의 변화인 주 5일제 수업제 시행과 연결이 되는데요.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되었고, 그 후로 2006년부터는 격주로 시행됐죠. 그래서 놀토라는 용어가 등장했었고, 2012년에 전면 주 5일제 수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변화는 여가 시간이 확대되었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이 필요하게 되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도입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게 주 5일제 수업과 청소년의 여가 시간 확대이다.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도 실시가 되었고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자, 다양한 역량 개발이 부족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활동 기회가 부족하고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청소년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더불어서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역량 개발 기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진로 탐색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도입 배경에 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정 기준을 갖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증 제도가 많이 있죠.
뭐 농수산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을 해준다든가, 또 환경과 관련해서도 환경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해주는 인증제도이고, 그러한 기록들을 청소년들이 활동 기록을 어,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입시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35조에 근거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청소년활동진흥법 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일정한 기준을, 여기서 일정 기준은 프로그램 내용, 또 지도자의 전문성 수준, 활동 공간에 대한 뭐 쾌적하고 안전한 그 공간에 대한 기준, 이런 활동 장소, 지도자,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일정 기준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입니다. 이제 차차히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특징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기간을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간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후 인증이 아니고 사전 인증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프로그램을 인증해주고 서면으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사후 인증이 아니라 사전에 인증이 이루어진다는 게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특징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제도의 추진 체계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설, 청소년 단체, 일반 개인이나 법인, 또 기타 단체 등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개인을 비롯해서 법인 단체 기관에서는 다들 누구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증을 신청하면은 여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회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속이 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이든 불인증이든 통보를 하게 되죠. 여기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에서 청소년 시설에서 기록 통보를 한 것은 청소년의 다양한 기록이죠.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증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기록을 통보하면은 그 기록에 대해서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정보를 요청, 또 기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기록과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기록과 정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인증 수련활동 기록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추진 체계는 핵심은 개인이든 누구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속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통보를 하고 여기 쪽은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순환활동 기록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다. 자, 그러한 청소년 순환활동 인증 제도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또한 개인, 법인, 단체,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 즉 반드시 인증을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은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도 반드시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국가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 인증을 받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은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50명 이상의 청소년 수련활동과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신청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래프팅을 한다든지 모터보트를 하는 수송 활동은 위험도가 높은 활동입니다. 더불어서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도 항공 활동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입니다. 자, 산악 활동, 암벽 타기, 산악 스키, 4시간 이상 야간 등산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장거리 걷기 활동인데요. 장거리 걷기 활동은 10km 이상 도보 이동 시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인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밖의 활동들, 유해성 물질을 사용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든지 하강 레포츠, ATV 탑승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물질, 기구,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신청이 이루어지도 인증 신청자에 의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수련시설, 이용시설 등에서 인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실시 4일, 5일 전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증 신청이 이루어지면 인증심사원에 의해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고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인증심사는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방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증심사원에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증과 불인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건부 인증도 나가게 됩니다. 인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증고시를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운영 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인증 프로그램 실시하게 될 경우 기관에 있는 운영 담당자는 활동 실시 14일 전에 활동진흥원에 인증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실시 일자를 활동진흥원에 운영 담당자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또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필요시 활동이 진행될 때 이행 여부를 확인을 나가기도 합니다. 활동이 끝났을 경우에 운영 담당자는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또 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청소년들에게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운영 담당자는 전체 이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다시 예, 신청을 4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 인증 제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수로 활동 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은 공통 기준이 있고 이제 특별 기준이 있는데 공통 기준 1번부터 6번까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공통 기준 1번이 프로그램 구성이죠.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공통 2번, 프로그램의 자원 운영, 필요한 기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 2번에서 제시를 해야 되고, 공통 3번에서 지도자의 자격, 전문성을 알 수 있는 공통 3번, 공통 4번에서 지도자의 역할 및 배치, 공통 5번에서 공간의 설비의 확보 및 관리, 공통 6번에서 뭐 안전관리 계획, 가스, 뭐 소방, 전기, 기타 뭐 활동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공통상 1번부터 6번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형 뭐 당일 실시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제 공통 1번부터 6번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숙박이라든지 이제 이동형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별 기준을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준 1번으로 숙박관리, 개별 기준 2번으로 안전관리계획, 3번으로 영양관리자 자격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동형,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도보 여행을 한다든지 국토순례를 하는 게 이동형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 4번 이동관리야 개별 5번 휴식관리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라든지 학교 단체 숙박형일 경우에는 또 특별기준 1번, 2번, 3번까지를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위험도가 높은 활동 특별기준 1번은 전문 지도자의 배치, 특별 기준 2번은 공간과 설비 법령 준수를 하는지, 특별기준 3번 학교 단체 숙박형 관리까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기준이 1번부터 6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숙박과 이동 시에는 이제 숙박만 했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 3번까지 제시를 하고 또 이동형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개별 기준 4번, 5번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자,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라든지 학교 단체 숙박형은 특별 기준 1번, 2번, 3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 수활동 인증제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기본형은 1일 3시간 이상 모든 청소년 수련 활동은 최소 3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1일 3시간 이상 혹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2회기 이상에 걸쳐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이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숙박형은 당연히 숙박하는 게죠. 숙박형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대체로 숙박형이 이루어지는데요. 유스 호스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 부담이 높죠. 학교 단체 숙박형인데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숙박을 하는 거죠.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단체 숙박형으로 수련활동을 많이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인증제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이상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인증제 운영 현황은 3,323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17건이 신청이 되어서 인증이 9,000여 건을 받았고 현재는 유지는 3,323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인증 수련활동 보유 기관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3,323건의 인증 활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간은 780개소에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한 기관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게는 뭐 20개가 넘는 인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련 시설도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은 공공행정기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지만은 대체로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뭐 사기업, 민간 기업에서도 또 민간 단체에서도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운영 현황은 780개소에서 3,323건의 인증 활동을 보유 유지하고 있다. 12주차 1교시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학습했는데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도입 배경은 청소년의 성장 환경 변화와 또 교육 환경 변화, 다양한 역량 개발 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인증해 주고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2006년부터 실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특징은 프로그램 인증입니다. 기간을 인증해 준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인증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서면 인증으로 이루어지고 사후 인증이 아니라 사전 인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제 인증 신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또 개인, 법인, 단체 등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러 실시하는 모든 사람은 인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수련활동과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란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그 밖의 활동은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인증제도의 추진 절차, 인증을 신청을 하면 인증심사원에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인증활동, 청소년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심의를 해서 인증, 불인증, 조건부 인증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인증 고시를 하고요. 실시 일자를 통보하고 활동 운영하고 기록 관리 또 유효기간이 됐을 때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로 총선 수련활동 인증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인증제, 총선 수련활동 인증제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공통 기준은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공통 기준. 그리고 이제 공통 기준 외에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 1번부터 5번까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숙박형은 1번부터 개별 기준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이동형이 일 경우에는 개별 기준 3번을 포함해서 개별 기준 4번, 5번까지 인증 기준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학교 단체 숙박 활동은 특별 기준 1번, 2번, 3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 실은 시설에서 뭐 당일이라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숙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회기별로 뭐 10회기를 했을 경우에는 공통 기준으로 인증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숙박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별 기준 1번, 2번, 3번까지 이동형은 많지 않는데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준 4번, 5번까지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나 학교 단체 숙박형은 특별 기준 1번, 2번, 3번이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제 인증제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일을 3시간 이상 혹은 일을 2시간 이상으로 2회기 이상에 걸쳐서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형입니다. 기본형은 비숙박형이고요. 숙박형은 청소년 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숙박형이고요. 자, 숙박을 하면서 더불어 이동을 하는 게 이동형이고, 자, 학교 단체 숙박형은 학교 교장 선생님의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교장 선생님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이 학교 단체 숙박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12주차 1교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 퀴즈 보겠습니다. 자, 퀴즈 선택형인데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활동 유형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1번 기본형, 2번 당일형, 3번 숙박형, 4번 이동형, 자, 5번 학교 단체 숙박형입니다. 자, 퀴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2주차 1교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청소년활동진흥법 35조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에 맞춰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약 3,000여 개가 넘는 인증 프로그램이 이제 유지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를 통하여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또 어떤 자기의 진로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활동 기록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록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대학 입시 수시고사 등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또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제도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습 내용 잘 기억하시고 이 다음에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인증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실 때 인증제도 이렇게 신청해 보시고 또 인증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